여러분들의 그 페이스북 많이 하십니까? 저는 페이스북 하는데 그 네이티브 에이드라고 요새 많이 나오죠. 예, 담벼락 광고 나오잖아요. 딱 보면은 깜짝 놀라죠. 뭐야 이거? 내 친구가 쓴 듯한 어떤 담벼락이 딱 나오는 거예요. 글이. 맞죠? 그럼 클릭하게 돼. 근데 위에 보면은 광고예요. 예, 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그 사용자들의 이 행태 로그를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의 현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들한테는 어떤 광고를 보이면 돼. 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성공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델을 가지고서 도입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 일단 이 데이터가 없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다? 통신사,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그 빅데이터 하려면요 통신사 데이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서울시 올빼미 버스 사례 아세요 혹시? 그렇죠? 뭐 광역 그 심야버스를 이렇게 하는데 그 노선을 알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다 보니까 아까 그 통신사 데이터, KT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봤더니 어디에서 어디로 가장 많이 그 유동인구가 흘러가더라. 맞죠? 그걸 해가지고 뭘 했느냐? 심야버스 9개 노선을 신설하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를 노선을 변경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거든요. 그게 뭡니까? 더 나은 어떤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서울시의 심야버스, 올빼미 버스 케이스가 빅데이터 케이스로 공공 쪽에서 지금 현재 탑이에요, 탑. 전 세계에서도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너무 이 모델에 잘 맞았으니까. 이거를 주구장창 따라하려다 보니까 안 돼. 왜냐면 데이터가 다 이 데이터야. 이 데이터 아니면 이 데이터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데이터, 정지되어 있는 데이터. 정지되어 있는 데이터는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얘네들도 시계적으로,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양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간극,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가 주는 의미 데이터는 얘네가 포함을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데이터는 더더욱, 소셜 빅데이터는. 소셜 빅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만. 텍스트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뉴스나 트위터에 올라오는 게 사실. 다만 걔네들을 정량화시키고 어떤 모델화시키기 위해서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긍정, 부정, 감성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긴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이렇다. 원점 상황.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 데이터, 기계나 설비나 어떤 서버, 네트워크, 방화벽 이런 것들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것들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정도. 그걸 통해서 바로 뭐다? 손해를 감소시키는 방향의 지금 빅데이터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다? 자, 좀 더 우리가 R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다? R을 배워서, 맞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출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거나, 맞죠? 해결하거나 개선해서 종국적으로 하려는 뭐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방향성이 이런 보다 더 벌는 방향성, 그리고 줄이는 방향성, 그리고 그냥 현재 상태를 빨리 알 수 있는 이런 방향성, 이런 걸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활용 모델 이렇게 빅데이터 가지고 하는 어떤 모델 만들 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먼저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그래서 뭐냐면 현재 뭐 우리 업계, 내가 하고 있는 일 관련해서 어떤 지금 비즈니스가 이슈가 도출되고 있는지 이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서 뉴스나 SNS 그리고 우리 사내 게시판에 있는 데이터 그런 거를 수집을 해요. 그래 가지고 빈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출되는 화제어가 있어요. 이슈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슈 키워드가 비즈니스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문제를 느끼고 있구나.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어떤 로그성 데이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뭔가 우리가 손해가 지금 나고 있는 부분을 줄이는 방향, 이 마이너스 부분을 먼저 해보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데이터 현황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보다 진보된 어떤 분석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좋아, 이게 된 상태면 우리가 앞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방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하고 또 이제 맞아떨어지냐면 기존의 이제 통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차이가 뭐냐면 또 나온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네 가지 어떤 그 페이즈,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 데이터가 주는 현황이 뭐냐? 현황 분석. 예, 딱 데이터를 빈도, 평균, 아까 그런 기초 통계를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술 통계, 기초 통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데이터가 현재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느냐? 예, 가령 여기에 지금 강의에 50명이 와 있다. 그 50명이라는 숫자, 그게 하나의 현황이에요. 맞죠? 예. 근데 이 50명 중에 예, 남자, 여자 성비가 몇이 되느냐? 예, 40대 10.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남자가 더 이 수업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그것도 하나의 현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직업군이 예, 딱 이렇게 구분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런 어떤 빈도 분석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다 현황이 될 수가 있어요. 평균값. 그리고 때로는 뭐 좀 더 깊이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수입이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인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평균 연봉이 3,0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평균이 3,000인데 가장 예, 맥스 값. 예, 그런 값이 1억. 그리고 민값이 1,000.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지금 주어진 것들을 파악하는 게 현황 분석인 거고. 자, 그런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비즈니스 이슈와 관련된 문제나 개선점이 찾아지게 돼요. 파인딩 하게 됩니다. 파인딩. 예. 찾아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진단 분석입니다. 진단 분석. 예.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현상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네.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게 계속 진단된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계열적으로 쌓여요. 진단된 문제점과 개선점이 계속 눈에 보입니다. 찾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을까요? 미리 알고 싶은 거야. 예측 분석을 하는 거야. 예측 분석. 예. 예측 분석.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예측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진짜 와 그래 다 알겠어 미리 알겠어 그쵸? 예,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예, 나는 그러면 내가 미리 안 거들의 행동을 하고 싶어 그쵸? 예, 최적화 분석이라고 합니다. 최적화 분석. 분석은 이렇게 4단계로 예, 진행되는 어떤 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고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린 통계 분석 그 영역은 이거예요. 현황 파악을 하고 진단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예. 근데 빅데이터 분석하면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얘기하거든요. 그 도깨비 방망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측. 미리 알고 싶어. 그것만 미리 알았다면, 맞죠? 이 남자가 날 배신할 줄 알았다면 안 만났을 텐데. 예? 그게 다 그 사람이 떠나가게끔 만든 거야.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이거 지금 진지해요.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슬슬 이제 그 입이 좀 열리는데, 예, 지식만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 제가 굉장히 그 재밌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20대 때는 그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개그맨 나가라. 예. 페이스가 되는데 개그맨 나가라. 그래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날 뭘로 보고. 예. 근데 막 뻥뻥 터지죠. 예, 지식만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 자, 근데 이 예측 분석, 예, 프레딕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측을 미리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미리 한다. 우리가 영어로 이거를 좀 표현을 많이 바꿔보면, 자,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현황, 현재를 안다. 맞죠? 현재를 안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단, 문제점과 개선점을 안다예요. 맞죠? 예측, 미리 안답니다. 미리 안다. 그렇죠? 결국에는 최적화, 무엇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해야 할지 안다. 결국엔 뭐냐? 분석이 뭐겠습니까? 알아가는 과정인 거야. 알아가는 과정. 맞죠? 근데 알아가는 과정인데 어떤 깊이를 통해서 알아가느냐. 맞죠? 예, 이겁니다. 분석이라는 게. 근데 이 방식이 아까도 했지만 샘플을 통해서 일부를 통해서 전부를 알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고 전부 중에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언지를 알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야. 방법이. 아시겠죠? 앞에 게 전통적인 통계 분석, 뒤에 게 최근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